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단백질 구조 예측 분야에서 혁신적인 도구로 자리 잡은 알파폴드에 대해 강의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의 강의는 알파폴드를 이용한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알파폴드가 단백질 구조 예측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각 단계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알파폴드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알파폴드는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단백질 구조 예측 시스템입니다. 2020년에 공개된 알파폴드는 단백질 접힌 문제를 해결한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바탕으로 3차원 구조를 매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알파폴드는 단백질 구조 연구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약물 개발과 생물학적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구조 예측은 수십 년 동안 연구자들이 풀어내려고 했던 난제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방법들이 시도되었지만 알파폴드는 이전의 방법들에 비해 더 빠르고 정확한 단백질 구조 예측을 할 수 있어 단백질 연구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실습을 시작하기에 앞서 단백질 구조 예측을 위해서는 단백질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로는 유니프롯과 프로틴 데이터 뱅크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방대한 양의 단백질 서열과 그 구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습 과정에서는 예측하고자 하는 단백질 서열을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택한 단백질이 충분히 잘 연구된 것이거나 아미노산 서열이 명확하게 제공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임의의 단백질을 유니프롯에 검색하여 보겠습니다. 밑에 나오는 표에 패스트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시퀀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라인은 단백질 서열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라인부터는 실제 아미노산 서열입니다.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실제 버전을 사용하려면 고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글 콜앱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해서 알파폴드를 실습하겠습니다. 단백질 구조 예측의 첫 번째 단계는 아미노산 서열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아미노산 서열은 단백질 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알파폴드에 해당 서열을 입력하여 이를 기반으로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예측하게 됩니다. 단백질 서열은 20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며 이 서열 자체가 단백질의 접힘 방식을 결정합니다. 아미노산의 배열에 따라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서열이 정확해야 예측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단백질 서열을 콜앱 쿼리 시퀀스에 붙여넣기를 하고 실행 버튼을 누릅니다. 오른쪽 맨 윗부분에 초록색 체크 표시가 보이실 텐데요. 이런 초록색 체크 표시가 뜨면 구글에 있는 구글 데이터 서버에서 구글 데이터 서버의 서버 중 하나를 성공적으로 빌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잡네임은 아무거나 해도 되지만 가능하면 헷갈리지 않는 단백질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MSA, 즉 다중 서열 정렬은 여러 단백질 서열을 정렬해 유사한 패턴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이는 단백질의 진화적 유사성을 이용하여 구조를 예측하는 중요한 기법입니다. 알파폴드에서는 MSA 옵션을 통해 입력한 단백질 서열을 유사한 서열과 비교하여 예측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MSA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예측의 신뢰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서열이 가지는 특성과 유사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상당히 빠르게 멀티플 시퀀스 얼라이브먼트를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고급 설정인데요.
알파폴드에는 다양한 고급 설정이 있어 연구자들이 자신의 실험 목적에 맞게 예측 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단백질 도메인을 강조하거나 예상되는 구조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고급 설정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은 기반 모델 선택과 연산 자원 관리입니다. 알파폴드는 고사양의 연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계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데이터를 다룰 때에는 이러한 설정이 더욱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여기 보시면 num recycles가 가능한데요. 이는 알파폴드가 초기에 한 번 모델 구조를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refinement를 수행하여 조금 더 수정합니다. 이 수정된 모델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계산을 수행하여 모델을 더욱 정밀화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시면 num recycles가 3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3번 반복하게 되는데 이렇게 반복할수록 결과가 점차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계산 시간은 증가하지만 결과의 정확성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앞선 과정들은 단순히 입력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알파폴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수적인 의존성 패키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알파폴드는 다양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와 소프트웨어에 의존하여 작동하므로 이 설치 과정은 예측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측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run predict 명령어를 실행하면 알파폴드는 입력된 서열과 설정을 기반으로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알파폴드는 신경만 모델을 사용하여 수많은 가능성을 계산하고 그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선택해 제시합니다. 알파폴드가 예측한 결과로 5가지의 서로 다른 단백질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5가지 구조는 알파폴드가 다양한 가정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로 각 구조는 서로 미세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자는 이들 구조 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선택해 추가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알파폴드는 구조 예측에서 PLDDT 점수를 활용해 각 구조의 신뢰도를 제시합니다. 이 점수를 바탕으로 구조를 비교하고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파란색은 모델이 매우 정확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예측이 신뢰하다고 할 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녹색 또는 다른 색은 모델의 정확도에 대한 신뢰가 조금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이시는 사진은 파란색이 매우 많기 때문에 예측이 신뢰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습에서 예측된 단백질 구도는 3D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알파폴드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단백질의 접힌 방식과 3차원 공간에서의 형태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적 도구는 단백질이 세포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쇼 사이드 체인을 클릭하면 왼쪽 사진과 같이 사이드 체인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를 3D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컬러를 레인보우로 변경하면 오른쪽 사진과 같이 N터미널에서 C터미널까지의 LDDT 값을 레인보우 컬러로 표시됩니다. 3D 구조는 파일물이나 여러 다른 소프트웨어를 통해 더욱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단백질과 리간드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거나 돌연변이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결과로 나오는 정보 중 하나인 Predict LDDT Pol Position은 알파폴드가 자신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지 대해 나오는 지표입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거의 확실한 확신으로 이 구조가 맞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왼쪽 표인 시퀀스 커버리지란 정렬된 서열이 많을수록 해당 위치에서의 아미노산에 대한 진화적인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커버리지가 높다는 것은 그 특정 부위에서 진화적으로 관련해 있는 서열을 많이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정확하게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발견된 시퀀스가 많을수록 모델링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이는 진화적인 정보를 더 많이 추출하여 더 정확한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알파폴드는 예측이 완료된 후 결과 데이터를 다양한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연구자는 결과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나중에 재분석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와 연계해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장된 결과에는 3D 모델 외에도 예측 과정에서 생성된 다양한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 다른 단백질과의 비교 연구를 진행하거나 새로운 약물 타겟을 찾는 등의 응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